포커스 이제주 이번엔 보수 성향 교육감 단일 후보로 결정된 김광수 예비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13일에 고창훈 후보와 2차 단일화에 합의를 하신 후 한 20일 넘게 선거운동을 하셨고 지난 2일에 교육감 이제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간 상당히 힘든 기간이었죠. 엄청 힘들었죠. 예. 예, 정말 두 발로 열심히 제주도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예.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특히 예. 우리 학부모라든지 아이들과 예. 더 가까이에서 소리를 듣고 얘기를 듣고 제 생각을 전하려고 예. 무척 애를 썼었습니다. 예. 3주 전보다 좀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고맙습니다. 예, 예. 그 두 군데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 지지율 합산 결과 0.5%포인트 차이로 이제 단일 후보가 되셨는데 조금이나마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온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요? 정말 초박빙이었습니다. 그게 뭐 정확하게 제가 진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 어떤 그 광수 생각이나 광수의 진정성이 먹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수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요? 아주 올바른 생각이죠. 아, 그렇습니다. 예. 어떤 그 공약 내용이 담겨 있는 거군요. 그 안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발표 후에 혹시 고창훈 후보와 뭐 통화를 하시거나 만나보셨는지요? 좀 두문불출한다는 기사들이 막 나와서. 통화를 두 번 예. 어제도 시도를 예. 했고 오늘도 어제 전화는 넣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뭐 속상하시겠죠. 예, 예.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물론 해서 저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예. 천천히 좀 기다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뭐 생각을 정리하실 시간을 예, 갖고 계신 거고요. 그럼요. 예, 예. 그 두 분께서 단일화하시면서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원팀이 돼서 선거운동을 같이 하자고 발표도 하셨었는데 예. 4년 전에도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다른 후보들한테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어떻게 원팀이 돼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시지요? 뭐 과거는 다시 말씀드리고 예. 싶지 않고요. 예. 이번에는 저는 꼭 지원을 받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또 두 번째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지난번처럼 그렇게 어쩌면 좀 아닐란 그런 예. 생각을 안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할 거고 그래서 반드시 어떤 그 원팀 예. 이뤄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6월 교육감 선거가 4년 전과 똑같이 이성문 후보와 맞대결하는 구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4년 전에는 왜 패배하셨는지 분석을 좀 하시고 지금 선거전 나설 것 같은데 왜 패배를 하셨던 것 같습니까?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가장 핵심이 제가 준비가 모자랐던 거죠. 예. 변명 같지만 당시에 교육권 자격, 출마 자격 문제로 한 두어 달 소비했던 기억이 예. 있고요. 그건 물론 변명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든 이번보다는 훨씬 덜 준비했던 걸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적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광수의 어떤 교육에 대한 진정한 생각을 전할 기회가 적었다는 거지요. 예. 나름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전했던 건데 저는 제가 모자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성문 후보와 두 번째 맞대결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초박빙이 될지 아니면 격차가 벌어질지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6월 교육감 선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예. 저는 지난번보다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그럼. 더 박빙이라고 전제를 해서 예. 준비를 하고 도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그 JIBS 재민일보 한라일보 언론 3사가 공동 여론조사를 하면서 가상 대결을 해봤습니다. 예. 해보니까 김광수 후보께서 이성문 후보보다 9.9%포인트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선거 현장의 민심이 어떻게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원래 수학 선생님입니다. 예, 예. 통계 공부를 꽤 했는데 예. 여론조사는 철저한 통계입니다. 예. 예, 나름대로 어떠한 방향이 있는 예. 통계가 돼서 뭐 좋을 경우도 있고 예. 나쁠 경우도 있고 따라서 그걸 맹신하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 보면 거기서 가상 대결에서 거기는 이성문 후보가 또 8.5%포인트 김광수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판세를 예측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셨는데 예. 이 여론의 흐름을 어떻게 김광수 후보 쪽으로 그러면 돌려놓으실 계획이신지요? 역시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생각과 딱 맞는 예. 다수의 도민들의 생각에 맞는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덧붙인다면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그 JIB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에서 그리고 제주 MBC는 코리아 리서치, 제주 KBS 여론조사는 디오피니언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됐고요.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이제 이성문 후보와 경합을 하셔야 되는데 이성문 후보와 비교할 때 본인이 가진 강점, 장점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저는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특징이 예, 속마음이 얼굴 표정이 그냥 나타나요. 그게 장점인가요? 그게 참 예. 이전 포커페이스에 자신이 없습니다. 예, 즉 정직하고 솔직하다는 걸 듣고 싶고요. 예, 그리고 주위에서 선생님들이 그 어떤 추진력이나 결정력, 결단력 같은 거는 정말 돋보이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면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력이 강하시다. 예. 이성문 교육감 체제의 제주교육 8년을 뭐 평가를 해보셨을 텐데 어떤 성과,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진단 결과가 나오셨는지요? 제가 예, 이어받고 싶은 정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을 전제로 한 이런 교육 생각은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 지난번에 그 당시에 교육감이 했던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을 한 두 해 먼저 시행해서 제가 이건 재정적으로 제주교육 압박을 받는다. 왜 대통령 공약을 먼저 하느냐. 이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상교육 부분은 어찌했던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이외에는 제가 점수 주고 싶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적과 석차와 경쟁은 과거고 뭐 안전과 건강과 뭐 행복은 미래다라는 논리로 말씀은 하면서 고입을 생각해야 하고 대학 입시를 뭐 수능 몇 등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하는 게 수능이 전형적인 성적, 석차 경쟁 아니겠어요? 고입 역시 성적, 석차 전형을 빼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비록 내신일지라도 만약 그걸 전제로 한다면 그 모든 성과는 사교육, 학원에서 이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정말 얘기가 앞뒤가 안 맞고 있어서 예를 들면 그렇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많은 얘기가 한동안 불통으로 통했습니다. 불통이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거는 저도 언론지상에서 이제 봐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저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어떤 편견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을 좀 더 넘어 얘기한다면 편애 이렇게 표현할까요? 진영 논리. 어떤 분들만 가까이 하고 어떤 분들은 가까이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려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본 결과 불통과 편견이 정책에 많이 있어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자, 김광수 후보께서 최근에 5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교육 주체, 이제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 정책에 참여시키는 어떤 돌담형 제주 교육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어떤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공약이신지요? 정답입니다. 제가 이제 하도 이 불통이 싫어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이룰까? 소통을 어떻게 하면 될까? 말만 많이 해서도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우리 교육 어떤 공동체 이런 분들이 마치 우리 제주에 밭담 쌀 때 돌담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듯이 쌓아가는 어떤 신용과 믿음을 쌓아가는 그런 표현으로 돌담형 교육이라고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여기다 추가해서 어떤 그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 기회가 직접 표현할 기회를 좀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감과 학생들의 대표, 학생회도 좋고 뭐 대표를 따로 만들어 줬습니다. 수시로 좀 만나서 수시로 좀 만나서 아이들이 과연 뭘 필요로 하고 있나 미래의 생각을 그걸 좀 가까이서 더 듣고 이왕이면 좀 자주 듣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기자분들 계시지만 기자분들하고도 좀 자주 만나고 또 뭐 학교 필요하면 학교의 동창회 분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그 학교에 과연 뭐가 더 요즘 어쩌고 있나 그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듣고 가까이에서 교육감이 어떤 그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겠다 하는 배경에서 그런 공약을 1번으로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후보께서 3주 전에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이성문 교육감이 자기 사람 심기 코드 인사를 심하게 해서 제주교육이 균형을 잃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난주 이성문 후보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오히려 더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본인이 바로잡은 거라고 반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8년 전에 교육교원 시절에 이미 우리 이성문 후보와 그 당시 교육감 자격, 저는 교육교원 자격으로 한바탕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대답을 했어요. 어떤 특정 집단의 선생님들이 소외받았다. 한동훈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지난 8년 동안 그분들에게 베푼 거죠. 근데 교육이 그렇게 어떤 인사라든지 인적 사항을 가지고 어떤 버림받아서 보상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룰이 있고 원칙이 있고 우리 거듭 얘기하는 얘기지만 소통이 있는 건데 그거를 버리고 이제 그 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금처럼 과거가 더 기울어졌으니까 더 쓴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제가 잘 돼서 당선이 되면 저는 다 포용할 생각입니다. 인사에만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억울하고 덜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두 분의 또 의견이 또 상반되시는군요. 그리고 고입선발 시험 부활을 포함해서 고입 전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그 바꿀 필요라는 표현을 쓰면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정책이나 행정은 이렇게 결정될 때까지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도 결정이 되면 다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고입 내신제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입이라고 하는 제주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게 채바퀴 돌듯 이렇게 계속 돌았었잖아요. 내신 하다가 다시 시험 쳐서 몇 프로 이러면서 5대5가 가장 많이 오래 지속됐던 겁니다. 내신과 시험. 이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주로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원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이게 대부분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 그래서 저도 가령 제가 이제 잘 돼서 당선이 된 다음에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는 거죠.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금 자꾸 밖에서 듣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신 때문에. 뭐 쉽게 포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어떤 그 의사 표현이 된다면 얼마든지 다시 검토할 고입 시험 선발 검토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해야 될 게 잘못해서 하겠다 그러면 혼선이 오거든요. 엄청난 혼선이 옵니다. 이게 그런데 중학교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 먼 미래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 필요는 있다. 원한다면. 이성문 후보는 이 고입 선발 시험 부활이 제주교육을 과거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가 미래의 교육을 추구하는 자신과 과거로 돌아가자는 보수보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소통과 불통이 아마 대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고입 내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미래입니까?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미래 과거를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철저하게 소통과 불통의 대결이 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문 후보가 4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게 IB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광수 후보께서는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상당히 많이 해오셨는데 교육감이 되신다면은 IB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를 시킬 계획인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제가 그 당시에 4년 전에 논쟁을 벌이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져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와서 바꿔놓는다면, 엎어놓는다면 교육에 혼선이 옵니다. 혼선이 오면 아이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계획을 세우되 당장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IB 지금 교육과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지원하겠습니다. 해결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IB 교육과정이 뭐 인증받고 등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좋아하는 학부모들은 철저하게 지원을 할 겁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IB 교육과정은 제가 접근했던 방법은 국제 우리 영어 교육도 시에는 국제학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뭐 두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가까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IB 교육과정과 제가 대결했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예. 배려된 어떤 그 특례, 이 특례를 이용해서 제주형 교육과정을 만들자, 예. 만들어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운영하자 예. 했던 게 제가 IB 교육과정과 맞섰던 주장입니다. 예. 이 주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IB 교육과정이 계속 운영될 수는 있는데 어떤 보완이 되면서 제주형 교육과정으로 예, 변화가 될 것이다. 예, 그 말씀이신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지난 3월에 제주여고에서 일부 교사들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실태가 불거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파장이 컸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재학생하고 올해 졸업생들 실태 조사를 했는데 학교 안팎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실태 조사 발표 시점을 미루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서에도 들었고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교육감이 빨리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라. 예. 이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는 우선 해결해 놓고 해라. 그런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예. 있어서 안 된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당시에 교육감이 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그 학생 인권 침해 부분을 다루다 보면 반대쪽에선 또 교사 교권 침해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율을 하실 생각이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위 말해서 무슨 소통 관제라든지 어떤 청원 제도라든지 등등 그런 걸 이제 아까 말한 돌담이 교육과정 내 세부 사항으로 이제 넣고 있습니다만 학생과 교사도 있지만 예. 또 교사와 뭐 우리 행정직 선생님들과의 이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학부모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곧 교육감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육감에 이번 당선이 되면 4년 후에 재선에 도전을 하지 않겠다.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만 예. 왜 이런 저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부터 몇 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지금 교육감이 8년을 하고 있습니다. 8년을 했는데 다시 또 12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예. 이거에 어떤 그 대비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건데 뭐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뀐 건 아니지만 이 선거에서 몇 년 어떻게 하겠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예,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놓고 상당히 쑥스러웠어요, 이게. 예, 그런 말은 왜 했지? 한 생각도 들고. 근데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12년까지 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4년 전에도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 4년 전하고 좀 다르게 구상하는 선거운동 방식이 있으신지요? 맞습니다. 예. 어떤 게 있으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조건 도민이나 어떤 그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예. 어떤 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다니겠다. 예. 이게 확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 4년 동안 제가 혼자 고민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A라는 지역을 방문할 때 B라는 생각을 그 지역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방문한다는 거지요.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좀 달라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육감 선거라는 게 교육계 대표를 뽑는 거라서 정치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제 기본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선거 역시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보는 시각들이 많고, 뭐 언론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양상이 돼버렸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에 따라서는 제가 훨씬 진보적인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상대방이 훨씬 보수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육만큼은 이런 그 어떤 이념적 용어, 예. 예를 들어서 보수, 뭐 진보, 그 다음 이제 뭐 평등, 예. 뭐 자유 하는 이런 이 표현들이 교육만큼은 하고 싶어도 좀 안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좀 좋은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게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절대적으로 교육만큼은 가운데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만이 대결이 다시 되고 도민들이 관심도 그렇고 밖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 진보 보수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추가해서 저는 옆에다가 살짝 이제 웃습니다. 저 혼자 마음속에 진보와 보수가 같이 있습니다 한 적도 있고 중도적 보수입니다 한 적도 있고 중도적 진보라는 말도 쓴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보수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김광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셨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또 많이 지지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성만 후보를 지지한 층은 더불어민주당층, 지지층 그리고 30, 40대 젊은 층이 또 해서 일단 여론 자체에서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선거에 나서는 분들이 스스로 어떤 정화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정화를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제주 어떤 미래,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 제주에서만큼은 이걸 그렇게 이념 대립으로 몰지 말고 아까처럼 어떤 정책이 뭐냐,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가지고 대화하는 게 훨씬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선거할 때는 어떤 보수 성향 단일화 뭐 이런 식의 앞에다 뭘 안 달고 다른 이름을 좀 달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죠. 네, 정말. 자, 그리고 교육위원도 하셨었는데 이제 4년 후에는 제주에만 있던 교육위원제가 폐지가 됩니다. 정치권에서 결정을 한 건데 이런 교육위원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제주형 지방자치, 그 지방자치의 한 축인 제주교육자치의 어떤 핵심이 교육위원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뒤로 뒷걸음질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이 교육청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다. 교육위원이 정치 활동의 한복판인 도의회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혼자 과거 교육위원도 했었고 한 경험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일물제로 뭐 4년 후면 이제 뭐 되는데 우리 제주지방정치 쪽에서 교육위원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교육청에다가 제대로 이제 갖다 배치해 놓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감 견제를 할 수 있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교육자치의 한 방법이어서 이걸 조용히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제 폐지 이후에 어떻게 교육위원회를 꾸릴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청에다 두자. 예전처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나왔다가 논란이 되면서 지금 이제 정치 상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주시 동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문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방법이 어쩌고 그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좀 더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연동 노영지구의 지구에 여학생을 둔 부모들이 아이들이 통학거리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얘네들이 과거에 배치된 학교에 수능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 몇 년 전에도 어떤 그 교육감이, 당시의 교육감이 이걸 좀 이전하면 어떨까 해서 어떤 이 학교하고 협의도 한 적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서 새삼스럽게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것이어서 우리 어른들이 이번만큼 이걸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신제주권에 일반고와 뭐 중학교를 세우는 한 뭐 공학으로 세우든 아니면 뭐 순수 여학교로 세우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다음 또 하나 더 이제 좀 한 단계 더 나간다면은 지금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어떤 일반고 외에 실업고라는 표현이라든지 특성화고라는 표현이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물론 그 기능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과거에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면서 목포 상고가 목포고등학교가 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부산 상고가 부산고등학교 뭐 이렇게 옮겼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보면서 제주에도 어떤 한 4년 전에 고교 체제 개편할 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거를. 이번 정말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게 좀 허다 말았어요. 제가 볼 때는. 체제 개편을 허다 말았어요. 아는 건 아닙니다. 허다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번엔 이걸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정말 이건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소 비난이 있더라도 이걸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는 같은 버스를 타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되고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간의 격차가 나지 않게끔 하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광수 후보께서 왜 제주교육감이 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제주 교육이 불통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통이라는 이걸 소통으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8년을 교육감을 하셨는데 다시 또 4년을 더해서 12년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교육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오래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자기 철학과 교육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교육 정책이나 행정을 그렇게 오래 한 군데에 머물게 하면 이건 고인물이 썩듯이 썩게 맙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 김광수 정말 깨끗하게 제주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교육감이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남은 기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논란이 이어지고 경선까지 거치면서 32개 제주도의원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그쪽으로 관심이 더 쏠리고 도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줄고 있습니다. 지역의 밑바닥 민생을 챙기고 지원 대책을 만드는 게 도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일꾼을 도의원으로 뽑아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누가 도의원으로 출마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제대로 도의원을 뽑아보자고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포커스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